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게임 이론, 시험에 진짜 잘 나오죠? 근데 막상 공부하려고 하면 좀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게임 이론의 완전 핵심, 바로 용의자의 딜레마에서 시작해서 완전 균형까지 시험에 나오는 개념들 제가 아주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입니다. 보세요. 가장 기본인 용의자의 딜레마부터 시작해서요. 게임이 반복되고 순서가 생기고 심지어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까지 점점 더 현실적으로 파고들면서 개념을 착착 쌓아 올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용의자의 딜레마와 내쉬 균형입니다. 부제는 왜 협조는 어려운가인데요. 게임 이론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게 그렇게 힘든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게임의 룰은 진짜 간단해요. 한번 보세요. 용의자가 둘인데 각각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아요. 서로 짰는지 안 짰는지 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둘 다 자백하면 각각 2년. 만약에 나만 자백하고 쟤는 부인했다? 그럼 저는 바로 풀려나고 부인한 저 친구는 12년 덤터기를 쓰는 거예요. 와, 반대로 둘 다 끝까지 부인하면 증거가 부족하니까 가볍게 6개월만 살고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용의자라면 대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표로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 표, 이 보수 행렬이 모든 딜레마의 시작입니다. 제가 용의자 1이라고 한번 빙의해 볼게요. 상대방, 그러니까 용의자 2가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죠. 첫째, 만약에 저 친구가 부인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부인하면 6개월인데 저 혼자 자백하면? 어라? 바로 석방, 0이에요. 당연히 자백이 이득이죠. 그쵸? 자, 두 번째 경우. 이번엔 저 친구가 자백을 했다고 칩시다. 그때 제가 부인하면 혼자 12년, 마이너스 12 독박 쓰는 거예요. 아찔하죠? 근데 같이 자백하면 2년만 살면 돼요. 그럼 이때도 뭐가 낫죠? 당연히 자백이죠. 결국 어때요? 상대방이 부인을 하든 자백을 하든 저한테는 무조건 자백하는 게 최선의 선택, 즉 우월 전략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게임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도 자백, 상대도 똑같이 생각해서 자백. 결국 자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월 전략 균형이자 내쉬 균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둘 다 합리적으로 행동했는데 결과는 둘 다 부인했을 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보다 훨씬 나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딜레마의 핵심이죠. 근데 이게 그냥 용의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 경제, 특히 기업들 사이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기업들의 담합, 카르텔이 왜 그렇게 쉽게 깨지는지 이걸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현실 경제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구조가 방금 봤던 용의자의 딜레마랑 완전 똑같죠? 여기서 협정 준수는 용의자가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배신은 자백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각 기업 입장에선 상대가 약속을 지키든 말든 나 혼자 몰래 생산량 늘려서 배신 때리는 게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이득이란 말이죠. 그럼 결과는 뻔하죠? 둘 다 배신해서 4라는 이윤을 얻게 되고 사이좋게 협정을 지켰을 때 얻을 수 있었던 88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게임이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계속 얼굴 보고 경쟁해야 하는 사이라면요? 이 반복이라는 가정이 모든 판을 뒤집어 놓습니다. 네, 게임이 계속 반복된다면 협조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반복 게임에서는 상대방의 배신을 다음 판에서 보복할 수가 있거든요. 네가 이번에 배신했어. 그럼 나도 다음엔 약속 안 지켜. 이런 식이죠. 이걸 멋진 말로 tit for tat, 우리말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보복의 가능성 때문에 당장의 이익을 위해 배신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조를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자, 이 수식이 딱 나오니까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겁먹지 마세요. 이 수식의 본질은 그냥 저울이에요, 저울.
한쪽에는 앞으로 쭉 협조했을 때 얻는 총 이득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지금 당장 배신해서 한몫 챙기고 그 뒤에 보복당하는 것까지 감수했을 때의 총 이득을 올려놓는 거죠. 그럼 협조가 유지되려면 당연히 어느 쪽이 더 무거워야겠어요? 그렇죠. 계속 협조하는 쪽, 즉 좌변이 더 커야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복잡해 보였던 수식을 싹 정리하고 나면 바로 이 하나의 아주 깔끔하고 결정적인 조건이 툭 튀어나옵니다. 베타가 3분의 1보다 크다. 이게 바로 협조가 배신보다 더 이득이 되는 조건이에요. 아니 그럼 대체 이 베타가 뭐냐? 바로 할인인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미래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척도예요. 이 베타가 크다는 건 그만큼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경기자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관계와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바로 이 배신의 유혹을 이겨내고 협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게임의 판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세상에 동시에 하고 같이 패를 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먼저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행동한다면, 즉 순서가 생긴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요. 동시에 움직일 때는 그냥 네모난 표, 우리가 봤던 보수 행렬로 충분했어요. 누가 뭘 내든 결과가 딱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제 순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지가 생기는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등장하는 새로운 분석 도구가 바로 나무까지처럼 생긴 게임 나무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게임 나무. 한번 보시죠. 시장에 새로 들어가려는 도전자가 먼저 결정을 내려요. 진입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포기할 것이냐. 만약 도전자가 진입을 선택하면 그 다음은 이제 기존 시장의 왕, 챔피언의 차례입니다. 도전자의 진입을 보고 나서 야,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높은 생산량으로 공격적으로 나갈지 아니면 그래, 들어왔냐? 같이 먹고 살자 하고 낮은 생산량으로 시장을 나눠 가질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이 게임, 나무를 분석해서 균형을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분석을 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시균형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는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믿기 힘든 균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순차 게임을 푸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바로 역진귀납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거꾸로 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의 맨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단계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최선의 선택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도전자가 시장에 진입했다고 쳐요. 그럼 게임의 마지막 단계에는 챔피언은 어떻게 할까요? 게임 나무를 보세요. 높은 생산량 H로 맞서면 이윤이 5, 낮은 생산량 L로 가면 이윤이 6이에요. 챔피언 입장에선 당연히 뭐가 이득이죠? 그렇죠. 6을 얻는 L을 선택하겠죠. 자,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게임 시작 전에 챔피언이 도전자한테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너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생산량 확 늘려서 너 바로 망하게 해버릴 거야. 라고요. 과연 이 협박이 먹힐까요? 아니요. 이건 그냥 헛된 위협에 불과합니다. 왜? 막상 도전자가 진짜로 들어왔을 때 챔피언이 그 협박대로 행동하는 건 자기한테도 손해잖아요. 6을 벌 수 있는데 굳이 5를 벌 이유가 없죠. 이렇게 실행할 의지도 이유도 없는 협박을 공갈, 즉 헛된 위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완전균형입니다.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핵심 개념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완전균형이란 뭐냐? 여러 내시균형 중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그런 헛된 위협에 기반한 비현실적인 균형은 싹 다 걸러내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균형만을 남겨놓은 것. 그게 바로 완전균형입니다. 한마디로 더 정교하고 똑똑한 내시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세계의 복잡함을 한 스푼 더 얹어볼게요.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어떤 놈인지 다 알고 게임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의 능력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 게임 나무는 좀 더 복잡해 보이죠. 불비정보 게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전자는 챔피언이 생산 비용이 낮은 강한 기업인지 아니면 비용이 높은 약한 기업인지 정확히 몰라요. 다만
저 챔피언이 약한 기업일 확률이 한 P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라고 어림짐작만 할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도전자는 이제 기대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확률 게임을 하는 거죠. 챔피언이 약할 확률 P에 그때 얻을 이윤을 곱하고 챔피언이 강할 확률 1-P에 그때 입을 손해를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기대 이윤이 바로 7P-3입니다. 그럼 도전자는 언제 시장에 진입할까요? 당연히 기대 이윤이 0보다 클 때, 즉 손해는 안 볼 거라고 예상될 때 진입하겠죠? 이 7P-3 크다 0이라는 부등식을 풀어보면 P가 7분의 3보다 크다고 믿을 때, 즉 저 챔피언 약할 확률이 꽤 높은데? 라고 판단될 때만 시장에 진입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한번 핵심만 정리해볼까요? 첫째, 용의자의 딜레마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이 꼭 최선의 결과를 낳는 건 아니라는 걸 봤고요. 둘째, 게임이 반복될 땐 미래의 가치, 베타를 소중히 여기면 협조가 가능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셋째, 순서가 있는 게임은 게임 나무와 거꾸로 풀기로 분석한다는 것 기억나시죠? 넷째, 완전 균형은 헛된 위협을 걸러낸 진짜 배기 균형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정보가 부족할 땐 확률과 기대값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까지. 어때요?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오늘 배우신 내용 솔직히 절대 쉬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끝까지 참고 따라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경제학이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꼭 끼지 않는 마음, 아시죠? 오늘 배운 내용 꼭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화이팅! 혹시 오늘 공부하시다가 이거 좀 헷갈리는데? 하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질문이 생기시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 오시면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쌓여 있고요. 또 실력 있고 정말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카페에서 만나요.